우리 이제 지난 토요일에 시행되었던 2025년 소방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소방관계 법규 이제 풀이하는 시간인데 지금 이제 수업을 이제 소방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풀어보라고 시켰어요. 자,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한 학생이 선생님 지금 이제 10분 더 풀었는데 2번 풀고 있습니다. 뭐 이런 학생도 있어.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1분에 두 문제가 풀려야 돼요. 1분에 두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두 문제 풀렸는데 10분 걸렸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미 합계 가능성이 없죠. 이미 합계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시험 문제 푸는 게 그러면 5문제 풀어야 될 때 한 문제 풀었다는 얘기니까 100점 받아야 될 거 20점 받는다는 뜻이거든. 그럼 꽈락으로 탈락이야. 됐나? 그래서 문제를 보고 빠르게 판단하고 빨리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번 시험 어땠어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매우 지엽적이다. 매우 지엽적이다. 지엽적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자세한 부분에서 나왔다. 크게 묻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무 많이 물어서 이거 판단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기존의 패턴들하고 좀 다르게 나왔어요. 기존의 패턴들하고 좀 다르다. 기존의 패턴들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이런 식으로 잘 안 물었는데 이제 이렇게 좀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특별히 보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시험지 받았지요? 시험지 같이 한번 봅시다. 4번에 보시면 복이라고 나와 있죠. 복이라고 나와 있지. 근데 5번에도 보니까 복이라고 나와 있지. 6번에도 보니 7번에도 보니까 복이라고 나와 있고 6번도 사실은 보면 이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됐나? 그 다음에 9번도 그렇고 11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13번, 14번, 16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번, 20번, 21번 등 수능에서 나오는 스타일로 보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 개를 선택하도록 만든 문제들이 많았다. 됐나? 이게 이제 뭐 하고 있는 중? 이제 소방시험이 좀 변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추세는 계속될 거예요. 이런 추세는 계속될 거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시험 문제 푸는 시간이 뭐 해야 되겠네? 조금 더 빨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계산 문제가 등장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사실 계산 문제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느냐면 보유 공지를 계산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21번에 보시면 거기 이제 보유 공지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건 처음이고 이거 굉장히 쪽팔리는 이야기이긴 한데 굉장히 좀 내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아마 작년 9월 달에 수업을 했을 거예요. 작년 9월 달에 수업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거기에 물 분무 설치하면 보유 공지가 줄어드는데 이건 안 나올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외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왔죠. 제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을 하시면서 충분히 들으셨을 이야기. 요것도 그런 게 하나 나왔다. 여러 개 나왔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세부적인 것이 더 세부적으로 나왔다. 세부적인 것이 더 세부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간부 후보생 시험하고 경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간부 후보생 시험에는 요런 문제를 요런 스타일로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구급 시험에는 요런 스타일로 되고 이걸 좀 구분을 했던 뭐 정확하게 구분했다라고 말하긴 그러나 출제가 되는 패턴으로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네? 경계가 없어져 버렸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급 시험에 대한 난이도는 작년에 만약에 중하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중상 넘어서 거의 상 수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됐죠? 문제 어려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비하는 방식은 일단 제 생각엔 그래요. 요약본으로는 대비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지엽적으로 많이 나와서. 지엽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세부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건데 그 세부적인 것까지 어떻게 다 요약을 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요약본으로 대비가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책의 두께가 더 두꺼워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의 패턴들하고 좀 달랐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많아요. 그렇거든 실제로.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뭐를 좀 찾아보면 되냐면 소방에 관련된 시험은 소방 공무원 시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방 공무원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소방 설비기사 그다음에 위험물에 관련된 시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거든. 그런데 찾아보게 되면 여기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들의 패턴이 보인다가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저희가 이런 것들까지 다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 몫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이런 문제들이 이런 시험에서 나왔으니까 요거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요거 같이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야 되는 건 그건 강사의 몫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요건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되죠. 그래서 다른 시험들까지도 이제 좀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자고 얘기할 테니까 그런 거 풀어보자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하면 안 돼? 짜증내면 안 돼. 되냐?
짜증이 날 수는 있지. 짜증이 날 수는 있다. 근데 짜증 내면 죽여버릴 거야. 씨발. 나는 뭐 이거 뭐 좋아서 하냐? 좋아서 하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됐지? 그렇게 봅시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 패턴을 좀 달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리 패턴을 좀 달려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그냥 가로로만 정리했어요. 이게 가로로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법이 5개, 6개가 있잖아요. 1번 법, 2번 법, 3번 법, 4번 법, 5번 법, 6번 법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만 정리를 했지. 요렇게만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렇게도 정리를 해야 되고 요렇게도 정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법들에는 제일 처음에 1조 1항이 뭘로 나오지? 제1조가 목적 나온다. 맞지? 목적. 우리가 소방기본법 할 때 목적을 되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소방기본법에 뭐가 나오겠네? 목적이 있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방시설법에도 뭐가 있겠네? 목적이 있을 거고 공사법에도 목적이 있을 거고 화재 예방법에도 목적이 있을 거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도 목적이 있겠네. 그 다음에 화재 조사법에도 뭐는 있겠네? 목적은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법들끼리 같은 항목들을 비교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까지 패턴 분석을 다 하지 못했는데 패턴 분석을 한번 해보면 뭔가 이렇게 틀린 말을 찾아내는 게 있잖아요. 그 틀린 말을 찾아낼 때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요 법에 있는 걸 요쪽으로 가지고 와서 틀린 거 찾아봐. 여기 있는 걸 요쪽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른 거 찾아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 그래서 요런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로 정리해서 세로 정리 쪽으로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세부적인 것이 더 세부적으로 됐으니까 난이도가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합격하는 점수는 더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합격점 밑으로 내려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부 후보생 시험하고 경계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간부 시험 준비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그래도 꼭 굳이 이 시험을 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아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저떡하냐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그런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거든. 근데 뭐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나오는 시험 문제에 맞춰가지고 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게 시험을 치러 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덕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되냐?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열심히 준비해서 간다라는 생각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도 출제하시는 분들 이렇게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1번 문제는 우리가 좀 잘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지? 뭐가 나왔으니까 119 종합상황실이네. 119 종합상황실 열심히 봤던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번에 보니까 1번에 일단 뭐가 틀렸는지는 보입니까? 소방청과 그 다음에 소방본부 및 소방서 중 하나 이상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지. 세 군데 다 있어야 되지. 됐지? 그래서 이거 1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청장,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정보를 수입 전파하기 위해서 119 종합상황실에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의한 전산통신 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 통신사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가 틀렸게? 그렇지?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의하게 되면 요거 소방청에만 통하는 거잖아요. 본부하고 서에 안 통해요. 이해되겠냐? 그래서 이게 안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게 119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이 아니라 소방력 기준이다. 소방력 기준. 요렇게 돼 있거든. 그럼 선생님 이런 것도 이제 다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라는 거야. 읽어보면 안 맞잖아. 그럼 소방본부인데 왜 소방청에 있는 거하고 맞춰야 되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되냐? 그래서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니까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 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건 별표두개 쳐놓고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는 틀린 내용이 없죠. 요거는 전부 다 맞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어야 되겠네?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시험 치러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냐?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1번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걸 안 외우고 갔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외우지 않고 갔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없어요. 기껏해야 제낄 수 있는 거 뭐 제낄 수 있겠네? 요거 정도 제낄 수 있겠지. 2번 정도. 그럼 2번 제끼가 나도 몇 개가 남네? 3개가 남는단 말이지? 이거 어떻게 풀 거냐는 거야. 안 외우고. 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소방관계법규는 외우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뭐다?
이게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외우는 공부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소방용수시설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소방용수시설,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교통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이거 뭐라 그랬지? 질의조사. 맞는 것 같다. 두 번째 보니까 소방용수시설의 조사 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처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년간 보관한다? 2년간 보관한다. 처음에 나온 거니까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거지. 자, 세 번째 보니까 비상소화장치 함은 소방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형식 승인이 아니라 형식 승인 안 받아도 돼요. 뭐뭐 있으면 된다? 성능 인증과 제품 검사. 됐나? 성능 인증과 제품 검사.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프린트물 제가 나눴던 거 우리 소방 기본법 할 때 받았던 프린트물 있죠? 그 프린트물에 보면 요거를 뭐 해야 된다? 요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봐놓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라고 말한 게 큰 독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 흡수관의 투기가 사각형인 경우에는 한 벽에 60cm, 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60cm 이상으로 설치한다. 이건 다 외우고 있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틀린 거 찾을 때는 3번 정도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 난이도로 보게 되면 난이도가 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1번, 2번 둘 다 상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요것도 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 시스템 됐냐? 요것도 여러분들한테 크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치해야 되는 그 소화기 요것도 올해 꼭 시험에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자, 봅시다. 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자, 청장, 본부장, 청장, 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 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6개월 이상 저장 관리한다. 6개월 이상 저장 관리 맞고. 두 번째 보니까 소방자동차 교통안전분석 시스템 구축 운영, 그 다음에 운행기록 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 없고. 자, 3번에 보면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는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되는 소방자동차에 해당이 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지? 요거는 아마 내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기다 뭐를 집어넣을 가능성이 크다? 구급차를 집어넣을 가능성이 크다. 기준에는 안 맞으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청장, 본부장, 서장은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기억을 해야 돼. 뭐냐면 운행기록 장치의 데이터 중에서 과속, 급감속, 급출력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 분석하고 분석 결과는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 수립 교육 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본부장 서장 그러니까 청장 본부장 서장이 아니라 누구만 소방청장만 됐나? 이거는 힌트가 어디에 있느냐면 요거는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 정책의 수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책을 수립하는데 본부장 서장까지 목소리를 내게 되면 너무 많아서 안 돼. 그래서 이걸 뭐 해야 된다? 한쪽에서 모아가지고 한쪽에서 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이 이거 없어, 이거 어디 나와 있어, 교재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내 교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내용 됐냐? 우리 교재 기본서 몇 페이지에? 기본서 54페이지에 교정할 때 제가 뭐 하려고 했지만 빼려고 했으나 교정할 때 삭제하려고 했으나 교정을 잘못해서 삭제하지 못한 그 내용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됐냐? 요게 뭐냐면 손실보상인 손실보상,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활동 중에서 종사 사상자 보상금액 등에 대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보상금액 한수 기준 들어가 있는데 요게 니은에 보면 의료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건 없어. 됐냐? 이건 치료비가 아니잖아. 의료급여는 치료비가 아니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액 환수 기준이나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부상 등급별 보상금액 기준이 뭐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5개 정도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혹시 수업하시는 분들 5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54페이지 나와 있지? 됐다 크게 나와 있어. 됐다 크게 나와 있어. 야, 겁나 민망하다. 거기 다들 뭐라고 적혀 있는데? 보지 마, 삭제할까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시험에 출제가 돼서 굉장히 민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교정을 제대로 했으면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그런데 교재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 자, 5번 문제는 우리가 이거는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난이도가 하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보면 화재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기에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돼 있어. 화재조사 사항은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에 관한 사항은 화재조사에 안 들어갑니다. 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들어가야 되고요. 화재안전조사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도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화재조사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조금 더 문제가
좀 세분화돼서 종합적으로 좀 잘 나오게 되면 화재 조사를 해야 되는 내용과 화재 조사한 것 중에서 공표하는 내용과 공표하지 않는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재 조사한 것을 기록하는 내용, 이 세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좀 더 문제 정제가 잘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죠? 이것도 난이도는 하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가로 안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고 있어야 돼? 이제 날짜는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날짜는 나오는 것마다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공부했던 날짜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3일 기억나냐? 그런 것들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외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보세요.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의 필요성 등으로 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일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됐죠?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하세요 라고 통보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방청장이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 과목, 일시, 장소 및 응시작 절차 등을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소방청 홈페이지에 공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에서 화재감정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며칠 이내? 10일 이내 기간을 두고 만다 보완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보완하는 거는 우리가 절차를 한번 본 적 있죠? 기억나냐?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동의,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동의에서 서류가 빠지면 며칠 안에 보완하라고 얘기한다? 4일 안에 보완하라고 얘기한다. 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하고 있어야 돼?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우시면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외우십시오. 뭐 소방관계 법규는 문제 해설을 할 때 문제 해설할 만한 게 보통 한 시험 하나를 치면 3문제에서 4문제 말고는 해설할 게 없어요.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모으면 되기 때문에 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됐지?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해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해설해야 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2문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문제만 사실 해설하면 그럼 나머지 거는 별로 필요가 없는 다 뭐라고 해야 되지? 외워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 보시면 소방시설 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업의 위반 사항에 따른 2차 행정처분 기준이 같은 것. 야, 씨발. 이건 욕을 많이 해야 되죠? 욕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외우는 것도 힘든데? 과태료 외우는 것도 힘든데 첫 번째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본 거야. 됐냐? 그러면 두 번째 위반했을 때 같은 게 뭐냐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를 하도급한 경우는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2번 위반하면. 됐지?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동일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한 경우에 2번 위반하게 되면 등록 취소가 됩니다. 너 이제 일 못해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도 영업정지 6개월.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출입하여 시설 등을 점검하고 자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도 이것도 영업정지 6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는 기역, 디귿, 리을 정도로 찾아야 된다. 이것도 안 외우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 외워야 돼.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도대체 이걸 왜 냈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뭘 알아보고 싶어서 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소방시설 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 공사 시공능력 평가 신청서에 첨부에 대한 서류를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되냐? 그러면 이거 서류 빠졌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서류 빠졌으면 뭐 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서류 빠졌으면 이거 서류 빠졌으니까 보완해 주세요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되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까지 다 외우고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한번 해봤느냐면 우리가 오늘 우리 이번 친 시험 문제 있죠? 이번에 친 시험 문제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만약에 소방관들 모아놓고 시험 치면 평균 몇 점 나올까? 나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평균 몇 점 나올까? 나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 소득세 법령에 따른 계산서 사본을 내야 된다라고 되는데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소방시설 공사에 대한 실적 증명서는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해외 소방시설 공사를 한 경우에는 이거는 외국한 입금 증명서 요것도 있어야 됩니다. 외화 입금 증명서 요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보면 되는 건데 근데 1번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쉬웠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 됐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세부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보시면 여러분들 그 소방 기본법 할 때 그거 기억나냐? 소방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 기억나냐?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기억나냐? 그거 할 때 소방청장이 뭐를 만들고 기본계획 만들고 몇 년에 한 번씩 만들어? 5년에 한 번씩 만들고 그 다음에 시행계획은 누가 만들지?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만든다. 됐냐?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만들어야 된다? 12월 31일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다른 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소방청장이 만듭니다. 세부계획도 소방청장이 만듭니다. 세부 시행계획을 누가 만드냐면 그거를 누가 만든다? 시도지사가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해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되고 그다음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시행 전년도 몇 월 며칠까지? 10월 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만들어서 누구한테 줘야 된다? 시도지사한테 주면 시도지사가 세부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12월 31일까지 누구한테? 소방청장한테 다시 보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5년하고 10월 31일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됐죠? 요거는 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영상,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안전관리 전담 표시를 해놓으세요. 대체 수업 받으셔서 미안하긴 한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안전관리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안전관리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소방안전, 두 번째 가스안전, 세 번째 전기안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요 정도거든. 됐지? 이렇게 세 개를 신경을 쓰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자격증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내가 소방안전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안전 자격증이 있으면 요 건물에 대해서 소방안전도 내가 하고 전기안전도 내가 만들까?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 규모가 커지면 이것 두 개를 분리를 해야 돼. 됐지? 그래서 특급하고 1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급 소방안전 대상물하고 1급 소방안전 대상물은 전담해야 된다. 두 개가 뭐가 안 되니까 경험이 안 되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죠. 지상 60층 이상의 아파트는 뭐다? 50층 이상의 아파트는 특급이니까 얘는 전담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상 3층, 지상 12층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뭐 넘어가면 지상 11층 넘어가면 요거는 1급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전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11만 제곱미터 이상의 뭐 국제공원이나 이렇게 되는데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넘어가면 요거는 1급이니까 요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인데 가연성 가스가 100톤에서부터 1000톤까지는 2급입니다. 2급. 그렇게 되니까 얘가 2급. 그러니까 요거는 뭐네? 전담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 정도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게 잘 나왔죠. 됐죠? 요런 식의 문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11번 보시면 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이라고 했죠. 불시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자, 불시에 훈련할 수 있는 데는 학교, 병원,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이런 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두 개밖에 안 보이죠? 아, 보니까 뭐가 나와 있네? 일단 병원 나와 있네. 병원 시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니까 학교 들어가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니은하고 리은은 어디에 안 들어가 있어? 노유자시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병원도 아니고 뭐도 아니네. 학교도 아니니까 얘들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좀 잘 나온 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기획과 디귿 정도로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2번. 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보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줄 몰랐네.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화재 예방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화재 예방 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고서 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뭐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냐면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는 대상물이 뭐냐 이게 시험 문제 주로 나왔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허를 찔렀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문제를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기억에 나와 있는 거 화재 위험성, 그 다음에 소방 시설 등에 대한 유지 관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미음,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에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화재 예방 안전 진단에 내용에 들어간다.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체 디귿 같은 경우는 좀 터무니없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요거는 화재 안전조사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이것도 이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제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제인데 과태료 문제가 지금 두 개가 나왔다 맞지? 그러니까 이게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가 두 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사상 유례 없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건데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 일단 보자. 디귿에 보시면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입니다. 대체 요게 아마 300만 원 과태료일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기간 내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한테 200만 요게 200만 원 과태료네. 200만 원 과태료. 그다음에 디귿 리을이니까 미안. 자, 요게 리을이 200만 원 과태료. 그다음에 디귿이 300만 원 과태료니까 맞는 거를 찾으라고 하면 디귿과 리을 정도로 이렇게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외우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드네요. 자, 14번의 별표 2개 치세요. 14번의 별표 2개 쳐놓고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수 있다. 자, 볼게요.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영상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인원 기준에 따른 기역 니은의 최소 선임 인원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볼게요. 아까 여러분들 저하고 그거 봤죠. 우리 오전에 공부할 때 그 자체 점검할 때 일단 종합 점검만 한번 볼게. 자, 종합 점검은 기본적으로 점검 인력 한 단위가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그랬지? 8,000 됐나? 요게 8,000이고 여기에 보조자가 한 명씩 들어갈 때마다 얼마씩 늘어난다 그랬지? 2,000씩 늘어난다 이제. 됐지? 2,000씩 늘어난다. 2,000 늘어나면 10,000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뭐 되겠네? 12,000 되겠네.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점검 인력 한 단위가 12,000 넘게 점검할 수 있나? 그건 안 되겠지. 그러면 인원수가 꽉 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지. 됐냐? 요거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아직까지 여러분들 안 배운 거라서 힘드실 텐데 얘기를 할게요. 자, 보시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영상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입니다. 그러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인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한 명씩이에요. 300세대마다 한 명씩. 300세대마다 한 명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니면 15,000제곱미터당 한 명씩입니다. 15,000당 한 명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는 보조자가 몇 명 이상만 있으면 된다. 아파트는 3명 이상만 있으면 돼요. 무조건 3명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데는 보조자가 몇 명 이상만 있으면 된다. 2명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이 문제가 노리는 건 뭘 노리는 거냐면 이게 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라고 나와 있지? 920세대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 300에서 한 명 있어야 되지. 거기에 또 300 더하면 또 몇 명 있어야 되겠네? 한 명 또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300이면 또 한 명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한 명이 더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몇 명까지만 있으면 된다고? 3명까지만 있으면 된다고? 그럼 요거는 없어도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요거 3명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물었죠? 15,000마다 한 명씩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여기다 또 얼마 더하게 되면 15,000 더하면 그러면 3만 될 거잖아요. 한 명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지? 1,000이 들어가 있지. 근데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지. 왜냐? 몇 명 맞춰졌으니까 2명 맞춰졌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라. 됐나? 그래서 요거는 답이 뭐가 된다? 답이 기역은 몇 명? 기역은 3명, 니은은 2명. 1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요런 문제도 사실은 괜찮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다. 이렇게 느껴져요. 됐지? 자, 그 다음 15번. 요것도 이제 평균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건 니네가 풀 수 있어야 돼. 풀어봐. 야, 이거 보자마자 답 1번 아니야. 그대로 딱 나왔잖아. 가린 스프링클러 딱 나왔는데 숙박시설이야. 숙박시설 얼마고? 300에서 600 딱 나와있잖아. 답 1번 딱 찍고 끝나면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이런 문제 푸는데 사실은 몇 초 안에 풀어야 된다. 30초 안에 풀어야 돼. 30초 안에. 됐냐? 망설이지 말고 1번 이거 확실하네. 답 딱 찾으면 됩니다. 됐죠?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로 바닥 면적이 50 아니죠. 50제곱미터 넘는데 스프링클러 설치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산후조리원이야.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그러면 조산원하고 산후조리원은 600 넘어가면 뭐가 설치가 돼야 되지? 표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야지. 600 미만이 뭐야? 600 미만이 가는 스프링클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에서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에서 600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00에서 600까지. 이렇게 봐야 되겠지. 됐나? 다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창살이 돼요. 창살. 되냐? 창살이 쓰면 300 미만이라도 뭐라 해야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16번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했던 거야. 아까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야, 씨, 이거 너무 세부적인데 외워야 되라고 얘기했던 거. 됐냐? 이겁니다. 자, 16번 볼게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 50층 이상 또는 성능인증 설계를 한 대제 표시.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는 아까 소방시설 관리사 경력이 몇 년 이상인 사람? 5년 이상인 사람. 5년 이상인 사람. 대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보조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 보조는 고급하고 중급이 들어가야 돼요. 고중. 됐냐? 그러면 답이 뭐가 되겠네?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 그럼 이번에 뭐 나왔으니까 이번에 50층 이상 또는 성능인증 설계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줄줄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지. 됐지. 그러니까 외우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17번. 자, 임시소방시설. 자, 이거 풀어봐. 17번. 틀리면 죽여볼 거야.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외우지 못해도 아무리 봐도 연면적 2000제곱미터짜리는 없었어. 됐냐? 연면적 3000에 600, 그 다음에 400에 150, 그 다음에 150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럼 숫자를 보게 되면 2000이라고 한 거 본 적이 없다. 날려. 그 다음에 100이라고 한 것도 본 적이 없어. 날려. 300이라고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 날려. 됐냐? 답 뭐야? 4번. 되셨습니까? 그럼 하나씩 진짜로 찍으면 간이 소화장치는 연면적 얼마? 연면적 4000. 지무사면 얼마? 600. 됐지? 그 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는 지무인데 얼마? 지하층 무창층인데 150. 됐지? 그 다음에 비상경보장치도 마찬가지. 요것도 얼마? 비상경보장치도 얼마? 요것도 150. 됐냐? 400에 150.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방아포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맞는 거는 4번 정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18번 볼게요. 자, 18번 보시면 요것도 시험 문제 내가 꼭 나올 거라 그랬지? 되냐? 이번에 새로 나온 거니까. 자,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입니다.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대형 이상의 특수 자동차는 능력 단위 2단위. 됐나? 중형은 한 단위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중형은 한 단위, 그 다음에 대형은 2단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경영 승합 자동차, 능력 단위 한 단위. 되지? 소화기 한 개 이상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승용 자동차도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 한 개 이상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물어보는 분들 계시더라. 어떤 분들 계시느냐면, 선생님, 이거요, 승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인승 이상인데, 이거 5인승 이상은 말이 없으니까, 이거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를 봐줘. 문제를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도 들어가 있지. 시행규칙에는 요렇게 딱 서술돼 있거든. 그래서 시행규칙에 서술돼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오신 거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겠지. 요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봐야 돼. 됐지?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19번 풀어. 19번 풀어. 빨리 풀어.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답 바로 나오냐? 3, 4번까지 다 읽을 필요도 없지? 답 몇 번? 2번. 됐지?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는 출제가 되면 한 12문제 정도가 요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됐었어. 12문제 정도, 요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됐거든. 근데 지금 이 정도 난이도 되는 게 몇 개 안 보이지?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뭐 하셔야 돼?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요거는, 자, 단란주점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입니까? 150 이상, 150 이상. 그래서 요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죠? 요것도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거든. 자, 이거 고민해라. 여러분들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느냐면, 이 20번 문제 푸는데 이거 1분 만에 다 읽어지고 판단 되겠니? 1분 만에 다 읽어지고 판단 되겠니? 여러분들이 평소 때 문제 푸는 그 속도를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좀 느끼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를 뭐 해야 돼? 일단 먼저 넘겨야 돼. 먼저 넘기고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답할 수 있는 것부터 뭐 한다? 전부 다 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는 게 맞다는 거야. 되겠냐? 일단 하나씩 한번 볼게. 자, 기억 보면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치 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요거 뭐라 그랬지? 네 글자로. 조치명령 당연하겠지.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 자, 소방본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 변경 당시에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되냐? 맞지? 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래 지금 새로 만들어진 거 하는 게 맞잖아.
됐지?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 디귿 보면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 설비, 물불분덕 소화 설비, 비상경보 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사한 소방시설 설치를 뭐 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나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개만 좀 외워놓으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리얼 볼게. 자,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 기준이 변경되어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 기존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에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을 한다. 다만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이 변경되어서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기억나니? 강화된 거 적용하는 것도 있다고 얘기했지? 원래는 뭐가 원칙이야? 원래 이전 거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소방시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데 들어가는 소방시설들은 이런 것들을 뭐 한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했지. 그것도 뭐 하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냐?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 틀린 게 없어요. 기억력, 티글리얼 다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안 배운 거라서 조금 이제 보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 설명받게. 자, 보면 위험물의 종류가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들 표시를 하나 해놔. 두 번째 줄에 보면 최소 공지라고 됐지. 최소 공지 표시. 요걸 보통 우리가 보유 공지라고 얘기한다. 여기가 위험물을 저장한 탱크야. 여기 위험물 저장 탱크거든. 그 위험물 저장 탱크에 불 날 수도 있지. 그치? 그럼 불이 나면 누가 가서 불 꺼야 되냐? 왜? 이제는 이런 데 불 끄러 갈 일이 없을 것 같아. 학교 못 할 거 아니야? 당연하듯이 얘기하지. 제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니네 가서 불 꺼야 돼. 됐냐? 그럼 불이 붙었다고 치자. 불이 붙었다. 그럼 불이 붙었으면 소방관이 가가지고 여기다가 뭐 할 건데 물을 뿌릴 거 아니야. 됐지? 뭐 포를 뿌리겠지. 포를 뿌리거나 물을 뿌리거나 할 거야. 이렇게 뿌릴 건데 이 소방차하고 이 탱크 사이에 다른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됐나? 그래서 요 탱크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은 뭐 하지 마라. 이런 거 두지 마세요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놔두지 마세요. 소방관들이 뭐 해야 되니까 활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뭐 하라고? 여기다가 공지, 텅 비어 있는 땅을 뭐 해라? 확보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얘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공지가 어떻게 되겠네? 점점 커지겠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지를 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 보면 자, 위험물의 종류, 사류 위험물인데 일석유류라고 돼 있지? 일석유류. 자, 일석유류라고 돼 있고 일석유류 돼 있고 그다음에 저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얼마냐면 40만 리터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 10만, 1, 10, 100, 1000만, 10만, 40만 리터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요게 일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지정 수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지정 수량이 200리터니까 얘를 뭐 해야 되겠네? 두 개를 나눠줘야 돼. 그래야지 지정 수량 몇 벤지가 나오는 거야. 됐나? 그러면 요거를 200으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요렇게 없어지니까 몇 배네? 4100 아니라 2000배 되겠네. 2100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 그럼 요게 2000배가 되면 2000배면 그러면 몇 미터 정도의 보유공지가 있어야 되냐면 요게 9미터 정도가 있어야 돼. 선생님 저는 이게 2000배인데 9미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직까지. 되냐? 그럼 선생님 이것도 다 외워야 됩니까? 안 외우고 어떻게 풀 건데? 문제에서 안 주는데. 지금 내 시험 뭐 해야 되고 풀어야 되는 거야. 되냐? 그럼 요렇게 해서 이제 얼마를 찾아내서 9미터를 찾아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9미터 보니까 한 개 더 있지. 뭐라고 돼 있냐? 거기에 기준에 적합한 물 분무 설비에 의한 방호 조치가 돼 있다고 돼 있지. 되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이 주변에 물 뿌릴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이게 소방시설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 보유공지가 넓어질까 좁아질까? 좁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좁아질까? 절반으로 줄어들어. 절반으로. 그럼 곱하기 뭐 해야 되겠네?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겠지. 됐나? 곱하기 2분의 그러면 몇 미터 나오는 거야? 4.5미터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21번도 수업 들었던 애들 같으면 인상을 팍 쓸 거야. 쌤이 안 나온다 했잖아요. 미안하다 그래. 근데 내가 안 나온다 했던 것까지 기억나냐?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납니다. 그럼 맞췄어야지. 되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3미터 쓴 분들이 많을 거야. 3미터 쓴 분들이 많을 건데 그게 뭐냐면 이게 보유공지가 작아지는 기준에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위험물이잖아. 그러면 모든 위험물들은 위험도가 다 똑같을까? 위험도 차이가 좀 있을까? 위험도 차이가 좀 있겠지.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만만한 위험물이 우리가 위험물 중에서 제일 만만하게 보는 위험물이 6번째 위험물 육류위험물이거든. 육류위험물 배웠지? 그래서 육류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요 보유공지가 얼마로 줄어드냐면 3분의 1로 줄어들어. 3분의 1로.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그것만 기억하고 있었으면 줄어드는 건데 3분의 1 줄어드나? 그래서 곱하기 3분의 1 했으면 뭐라고 썼겠네? 3이라고 쓴 분들도 많겠지. 되냐? 근데 이게 4.5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에 보면, 자, 여기도 정기점검 나오지? 오늘 우리가 뭐 배웠냐? 자체점검 배웠지? 자체점검. 됐냐? 위험물 관리실도 뭐 해야 된다? 요것도 정기점검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정기점검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면,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게, 요렇게 해서 10배, 제조소, 그 다음에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100배 되는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150배 되는, 아이고야, 옥외 저장소, 그 다음에 150배 되는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200배 되는 옥외 탱크 저장소.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거든. 이렇게 외워야 되고, 이동 탱크 저장소는 무조건 해야 돼. 이동 탱크 저장소. 그래서 보면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지정수량 100배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150배 돼야 되는데 100배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다, 그죠? 됐지? 지정수량 150배를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니까 넘어섰으니까 얘는 맞고, 그 다음에 지정수량 5배, 이거 아무 필요가 없지? 여기 있는 이동 탱크 저장소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틀린 건 누가 틀렸네?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냐? 이것도 뭐 해야 돼? 외우고 가야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23번. 요것도 외우고 가야 되는 거. 못 외우면은 안 되는 거. 자, 소화 난이도 등급입니다.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취급소는 연면적이 500이 아니라 600을 넘어야 돼요. 600 넘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바로 걸리는 거지. 됐지? 바로 딱 걸리니까, 아, 이거 뭐네? 답은 1번이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4번. 자, 이거는 도대체 문제 어떤 놈이 됐는지 모르겠다. 탱크 시험자가 갖춰야 될 필수 장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탱크 시험자가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도 뭐하고 있어야 되겠네? 소방관들이 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야. 되냐? 내가 장담할게요. 제가 장담해서 요 문제를, 요 똑같은 문제를 소방관 분들 100명 잡고 물어보면 정답률 50%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50% 안 된다고 봐요. 됐죠? 그러면 1번 자기 탐상 시험기 있어야 됩니다. 초음파 두께 측정기 있어야 됩니다. 영상 초음파 시험기 있어야 됩니다. 진공수소 시험기는 필수는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됐지? 그래서 답은 뭐 2번 이렇게 가는 거라. 됐냐? 이거 안 외우고 어떻게 맞출 거야? 안 외우고 어떻게 맞출 거야? 방법이 없다 이거. 됐지? 자, 그 다음에 25번. 자, 요 문제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가트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위험물에 분명히 삼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돼가지고 있죠. 답은 일단 2번이야.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한다고 이걸 알겠냐? 외워야 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위험물의 분명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위험물의 분명은 어디서만 나왔다? 간부시험에서만. 됐나? 간부시험에서만 기출됐었지, 우리 구급시험에서는 다 법에 있는 것만 나왔었거든. 예, 그것만 외우는 것도 사실 구급 친구들이 허덕이고 막 그랬어. 됐냐?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나갔으니까, 이게 위험물, 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상에 있는 위험물의 분명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걸로 나갔으니까, 이제 외우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되냐? 그러면 제기할 거 이거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면 이거 외워가지고 그냥 구급 칠 바에 뭐 치는 게 낫겠네? 간부 치는 게 낫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됐나? 물론 간부 시험 치러 가면 거기도 엄청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들이 있긴 하나,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이면 한 번쯤 그냥 간부 시험을 한번 쳐볼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됐죠? 어쨌든 간에 문제들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는 거는 조금 더 꼼꼼하게 많이 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더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외워야 되겠죠. 꼼꼼하게 빠지는 부분 없이 그렇게 정리하고 외울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풀이본이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거 안 봐도 되도록 꼭 합격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경력 채용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 이제 소방관계법규가 이제 40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25문제는 이제 경채에 나오는 문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공채에 나오는 문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앞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채에 나와 있는 문제들만 제가 별도로 뽑아서 26번부터 이렇게 순번을 좀 매겨놨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근데 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5문제를 풀어보게 될 건데,
오늘 풀어보는 15문제는 그럭저럭 납득이 돼요. 이게 출제가 된 이유는 납득이 되고 문제가 정제가 된 것도 되게 문제가 정제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준으로 그 앞에 풀었던 문제들도 출제가 됐으면 아마 좀 좋은 문제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26번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관계지역이 나와 있다. 관계지역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로서가 아니라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도 들어가야 되고 뭐도 들어가야 된다. 여기는 그 이웃적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웃적이 빠져있으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이거는 이제 보는 순간 라는 생각이 들죠. 현장 지휘관이란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 이런 사람을 현장 지휘관이 아니라 뭐라 부른다? 소방대장이라 부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잘못된 게 요거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과 그 이웃지역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현장 지휘관이 아니라 뭐라고? 소방대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소방서장이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보던 거 여기 보시면 뭐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는 것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4번에 나와 있는 소방대는 틀린 내용이 없으니까 답은 4번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평이한 문제 평이한 문제이나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 자 소방기본법상의 벌칙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을 보면 벌칙은 어디에서 기본법에서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기출을 따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 자, 소방대상물의 화재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방본부나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화재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이 나왔습니다. 그럼 관계인이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관계인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되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우절이라고 해가지고 거짓말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500만 원 과태료. 그래서 500만 원 과태료 나오는 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고자 그랬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가 되겠죠.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인데 자,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할 때 소방용수 외에 댐 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는 이거는 100만 원 벌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 밑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와 있는 것을 답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 요걸 보시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인데 화재조사 결과공표입니다. 결과공표를 보면 화재조사의 결과공표는 관보에 공부하거나 관보에 공부하면 이걸 누가 보나? 아무도 안 본다 이거. 그 다음에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보에 게재를 하는 거는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죠. 보통 브리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소방관서장은 그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3번에 보시면 관서장은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 공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좀 나와가지고 있죠. 위쪽에 있는 거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소방관서장은 사회적 관성이 집중돼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와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 틀렸죠.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가 된다? 국민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틀렸다. 그래서 4번은 여기가 틀렸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보시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증거물 수집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화재조사 증거물을 수집하는 경우에 증거물 수집 과정을 사진 촬영 또는 녹화, 영상 녹화의 방법으로 기록한다. 요즘 다들 못 차고 가니까 바디캠 차고 가니까 자,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거 중요하겠죠.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재조사관에게 증거물을 수집, 검사, 시험, 분석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관서장은 수집한 증거물이 화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화재조사가 완료되는 등 증거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증거물을 반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반환해야 된다. 지체 없이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랜만에 좀 전통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소방관서장은 화재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 시험 분석 등을 할 수 있는데 범죄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잠깐 뭐 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와서 쓸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30번. 자, 소방시설 공사업법 및 가트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업자가 착공신고를 한 이후에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일단 시공자가 바뀌면 신고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바뀌어도 신고해야 됩니다.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바뀌어도 신고해야 됩니다. 감리원이 바뀌는 거는 신고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대체 그래서 감리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1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가트법 시행령상 화재 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 소방사는 기술도 들어간다는 거, 요거 두 개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닐 것 같은데 꼭 들어가는 친구가 누구다? 그게 한국화재보험협회라 그랬지. 됐지?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소방시설 공사법에 따른 한국소방시설협회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소방시설협회는 뭐하고 상관없어? 소방시설협회? 보니까 좀 이상한데? 소방시설 업자협회 아니냐? 아이, 출제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타 친 거 아닙니다. 이거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긁어왔기 때문에 제가 오타 쳤을 리가 없어요. 자, 소방시설 공사법에 따른 한국소방시설 업자협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뭐랑 상관없지? 화재조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답은 2번. 요것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32번 볼게요. 32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가트법 시행령상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서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스 공급시설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가스 공급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은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나와 있다, 통령에 나와 있다. 통령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이거 필요 없고 전통시장인데 점포 몇 개? 500개 이상인 거.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3번에 보시면 물류터미널인데 물류창고는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가 아니라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친구. 요거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화관인데 몇 개? 수용인은 1000개 이상인 거, 1000명 이상인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고요.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거고 요거는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물어봤어도 좀 괜찮은 문제가 될 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도 우리가 보기에 아주 보편적인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편적인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 기억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3번 볼게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화재 예방 안전진단 실시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재 예방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은 매우 우수라고 되어 있는데 매우 우수는 없습니다. 우수부터 시작하죠. 우수, 양호, 보통, 그 다음에 미흡, 불량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안전등급이 양호 보통인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다음 해가 아니라 그 해에 해야죠. 그 달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은 틀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사용승인 또는 완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년이 아니라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에 뭐 해야 된다? 화재방 안전진단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틀렸고 3번은 틀린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4번. 이번에는 화재안전영향평가. 자, 화재안전영향평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높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다? 법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불을 처리하는데 화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화재를 관리하는 게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이래서 법령을 뭐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정책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소방에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해야 된다? 협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와야 되고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와야 됩니다. 가스, 전기 다 와야 되니까 요거는 맞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보시면 소방청에서 화재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중감이상. 요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제가 큰 소리를 쳤었죠. 요거 바꿔서 나올 거다. 소방감, 소방청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중감은 그대로 맞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와야 됩니다. 요것도 와야 되니까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이 아니라 부교수 이상이 되게 되겠죠. 조교수님보다는 높은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보통 조교수 이상이 오시는데 어떤 경우는 정교수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조교수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된다? 부교수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5번.
자, 방염 성능 기준 이거 못 외우면은 거의 뭐 멸망이죠. 못 외우면 멸망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꽃에 의해서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에 접촉해서 몇 회 이상? 3회 이상 날아간다. 탄화한 면적은 50제곱미터까지 맞는데 탄화한 길이는 30cm가 아니라 20cm까지 날아간다. 이것도 소방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방법으로 발열량을 측정하는 경우에 최대 연기가 500이 아니라 400이야. 그래서 1, 2, 3번 바로 날리고 답은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됐지? 이거 못 외우면 안 돼. 이거는 이거 못 외우면 시험 치러 갈 자격이 없다. 자, 그 다음에 36번 볼게요. 36번 보시면 성능위주 설계를 해야 되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왜 이렇게 넘어가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해야 되는 거 맞죠? 됐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야. 이거 왜 자꾸 넘어가냐. 자, 보겠습니다. 아, 이거 문제가 바꿔서 그렇구나. 자, 볼게. 자, 10만 제곱미터라고 돼. 10만 제곱이 아니라 얼마? 20만 제곱미터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의 건축물의 영하 상인간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을 맞는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0층 이상이면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50m가 아니라 200m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로서 연면적 2만이 아니라 3만 제곱미터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틀렸죠. 이것도 좋은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됐지? 그래서 맞게 바꾸치면 20만 제곱미터, 200m, 그 다음에 3만 제곱미터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7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소방용품에 대해서 형식 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1년 1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번, 3번, 4번을 기억하고 가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요거 다 외우고 가신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2번에 나와 있는 거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 차단은 무조건 외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게 되면 얼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쇄 차단해가지고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된다?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에 사람이 소방시설을 폐쇄해가지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망이 이르게 되면 그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요거는 중요하니까 꼭 외우고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요거 문제는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린 거는 1년 1천만 원인데 요게 틀렸고, 그 다음에 요거 방염성능 검사를 위반해서 방염성능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을 합격 표시를 하거나 합격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사용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300만 원 벌금. 성능위주 설계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뭐하게 되면 누설하게 되면 요것도 300만 원 벌금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500만 원의 벌금이 아니라 300만 원 벌금으로 다 바뀌어야 되니까 1번, 3번, 4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8번. 자,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및 성능 인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해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된다. 당연하겠죠. 제품검사 안 받으면 물건 못 팔아요. 그 다음에 형식 승인의 방법 절차 등과 제품검사의 구분, 방법 순서,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팁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과 성능 인증, 그 다음에 제품 검사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뭐로 나와 있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령이라고 됐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하나의 소방용품의 성능 인증 사항이 2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 인증 시험을 일부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전부 실시해야 되겠죠. 요거를 전부 다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 인증을 해줄 수 있다. 됐지?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아마 예시를 들어줬을 겁니다. 내가 햄버거를 하나 사고 감자튀김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콜라 하나 사면 각각 표시해도 되지만 뭐 해도 된다? 그냥 세트로 샀다고 표시해도 되니까 그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2개가 있으니까 2개를 다 검사해 준 다음에 성능 인증은 한 번만 해줘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란 말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 승인을 위한 시험 중에 일부를 생략해서 형식 승인을 할 수 있다. 외국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거는 일부를 생략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신기술 적용된 건 어떻게 된다? 그거는 새로운 방법으로 뭐 해야 된다? 성능 인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형식 승인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9번 틀린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막 얘기하고 갔던 건데, 제조소의 위치구조 설비를 바꾸는 게 아니죠. 제조소의 위치구조 설비를 바꿀 때는 뭐야 된다? 무조건 허가받아서 해야 되는데, 제조소의 위치구조 설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취급하는 위험물의 물품의 품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하면 된다? 바꾸기 1일 전까지만 신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1일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과염소산입니다. 과염소산, 육류비용물 되겠네요. 과염소산을 운반하고자 수납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주의사항입니다. 운반용기입니다. 저장소가 아니에요. 운반용기입니다. 자, 운반용기니까 여기는 뭐만 들어가면 된다? 여기는 가염물 접촉 주의만 들어가면 되겠죠. 되셨죠? 답은 기억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해설을 해봐야 되는,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은 다 풀어본 건데, 사실 뭐 이 해설 강의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답이 궁금해서 오셨겠습니까? 답은 다 공개가 돼 있는데요. 그죠?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비판 많이 합니다. 문제가 이상하게 나왔다. 비판 받아야 마땅하죠. 왜 비판 받아야 되느냐 하면, 제가 이제 해설서 총평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방관이 되려고 내가 준비를 하는데, 소방관이 되려고 하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뭐지? 뭘 잘 아는 사람이 소방관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그동안 우리가 시험 쳤던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을 뭘로 뽑았다는 거야? 소방관으로 뽑았다는 거야.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소방청에서 보여준 거죠. 됐죠? 그럼 그걸 보고 나도 이런 걸 잘 알아야지 소방관이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막 할 거란 거지.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 그런데 이게 기출 문제에서 한두 문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뭐 한 10문제, 15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이 기출의 경향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 그러면 여태까지 소방에서 추구했던 것을 믿고 그걸 믿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뭐지? 이거 완벽하게 이야기하면 배신은 배신. 되냐? 그럼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은 원래는 이런 게 아니라 요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요런 거 잘 알아오라고 해서 나는 이거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왜 다른 걸 물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출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출제가 조금 더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는 또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문제가요, 아무리 더럽게 나오고 지랄같이 나와도 붙을 사람 붙고요, 떨어질 사람 떨어져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붙은 사람은 있고 떨어진 사람은 있습니다. 대부분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붙은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붙은 분들이 지금 이거 보고 계시겠습니까? 열심히 체력 훈련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불합격 하신 분들이, 불합격 하신 분, 하실 것 같은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준비한 것에 대해서 저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이걸 안 물어봤으니까, 내년에는 내가 좀 더 한번 더 준비를 해서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것인가, 아니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나는 다른 거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선택은 하셔야 돼요. 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충고를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개는 뭐냐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은요 빨리 사라집니다.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한 번 더 준비하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그러면 하루도 망설이지 마세요. 하루도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책 잡으시고 바로 공부 시작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든 게 덜 빠져나갑니다. 덜 빠져나갑니다. 이거라도 남아있어야지. 그러면 이게 이번에 공부한 게 남아있으면, 그러면 이번에 공부한 거 말고 다른 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분량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빠르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거 하러 간다, 이런 분들한테도 여러분들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렇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다 같이 합격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